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개인 택시 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이제 휴가 기간에 개인 택시 매매 좀 하셨습니까? 아, 요즘은 매물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면 그게 매매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매매업자, 우리 같은 업자 입장에서는 매물이 없어서 장사를 못한다는 건 안 좋은 거죠. 아, 그래요? 예. 근데 개인택시 조합원님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네. 가격이 일단 상승 중이니까. 네. 예. 매물이 없다는 거는 물건 안 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휴가 기간이, 여름 휴가 기간이 끝나서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올해는 또 추석이 9월 달이에요. 8월이 끝나자마자 추석이 시작되니까 그 공백 기간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9월 달까지는 상승세가 지속되리라고 봐요. 예. 또 구독자님들 또 옛날 영상에는 있는데 예. 개인 택시 매매하면 도대체 얼마나 수수료를 받나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한번 알려주시죠. 아, 저희는 수수료는 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네, 얼마 안 받네요. 그렇죠. 인근 수도권 중심으로 오게 되면 경기도 부천은 100만 원. 그다음에 안양, 의왕, 과천 이런 데도 다 1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사는 사람한테 100만 원, 파는 사람한테 100만 원. 예. 아니, 왜 그러냐면 매매 그러면 중간에서 많이 남기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최근에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도 상승 중이죠? 그렇죠. 계속 상승 중이죠. 네. 최근에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저번 주에 판매된 게 9,750선까지 팔았어요. 예. 그렇구나. 그럼 작년 대비해 보면 얼마나 오른 거예요? 작년 대비에 비하면은 작년에는 10월 달에서 11월 달까지는 1억 500까지 갔던 게 쭉 빠졌어요. 쭉 빠져가지고 8,800까지 바닥을 쳤는데 다시 올라간 거죠. 올부터 부재 없어지고 요금 오르면서부터 또 지속성으로 쭉 오르고 있어요. 네. 예. 1억 500까지 올랐던 이유는 뭐고 8,800까지 빠졌던 이유는 또 뭐예요? 1억 500까지 올랐을 때는 미국으로 수출 나가는 아이오닉 6, 아이오닉 6가 미국에서 배터리 보조를 못 받아가지고 그게 내수로 풀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부재가 있었잖아요. 인천에 부재가 있었는데 전기차를 사면 부재를 일시적으로 해지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더 전기차들 주문을 넣고 기다리신 분들이 1년, 2년씩 막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기차가 빨리 안 나오니까. 그런데 미국으로 나오는 거 780대가 쏟아지니까 그걸 서로 잡으려고 한꺼번에 달라드는 거예요. 달라들어서 우리 업자가 올린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가격을 제시를 해요.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 8,600 정도부터 시작해서 올라갔거든요. 나는 8,700 주께 잡아줘, 8,800 주께 잡아주는 그냥 웃돈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격을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물건이 없으니까 나는 이 톤이라도 주고 살 테니까 좀 잡아주세요 한 게 1억 500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되니까, 물건이 소화되니까 가격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 거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서 8,500선까지 거의 내려왔을 거예요. 8,500선까지 내려와가지고 다시 부재가 전면적으로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부재가 전면적으로 해제되니까 전기차 하시는 분들도 이제 수요가 없어지는 거지. 전기차로 많이 안 가고 다시 LP차로 진행하면서 번호판 값이 또 상승하는 거예요. 부재가 없고, 그리고 해당 요인이 요금. 개인 택시 요금이 올랐잖아요. 개인 택시 요금이 오르면서부터 일하는 이제 질보다 양이 좀 좋아진 거지. 전에는 12시간, 13시간 일해서 벌던 금액을 10시간만 일해도 그 돈이 나오니까 개인 택시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거야. 입소문이 나서, 야, 요즘 개인 택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얼마 벌더라 하니까는 그 기대 심리까지 부응을 하는 거죠. 예. 제가 앞에 8,800까지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고도 좀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때 당시는 이제 공급과 수요가 넘치는 거지. 팔라고 내놓은 사람은 많은데, 근데 그런 거죠. 1억 500 갔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제 뒤차 타신 분들이, 야, 그때 가서 팔았어야 되는데, 이제 못 팔았네 하다 보니까는 그동안 이제 살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네. 게 더 떨어질 걸 계산해서 이제 안 사시는 거예요. 팔라고 내놓은 매물은 많은데, 이제 사는 분이 적으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진 거죠. 떨어져서 가다가, 부재 없어지고 요금 오르면서 다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선 거죠. 예.
주식이나 아파트 거래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건 수요 공급이 맞아야 돼요. 무조건. 네네네. 예, 예. 그러니까 투자 심리하고도 엄청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개인 택시 번호판 그 시세가요. 그렇죠. 네. 많이 요동치죠. 경기하고도. 네. 예. 그러면 요 최근에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가 오르는 게 택시 요금 인상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요인이죠. 아. 택시 요금 오른 거 부재 풀린 게 제일 큰 요인이에요. 그리고 대수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인천 같은 경우는 8,965대 정도 되는데 그 대수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질 않잖아요. 그 대수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퇴직자들은 계속 나오고 제2의 직업으로는 이거 개인 택시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고들 그래요. 네. 특히 이제 공직에 있다 나오신 분들은 이 준비를 많이 해갖고 나오시더라고. 네. 내가 퇴직을 하면은 뭐를 할 건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세요. 네. 예, 예. 근데 왜 개인 택시가 좋다고 얘기하시고 개인 용단은 얘기를 안 하세요? 일단적으로 개인 용달은 짐을 실어 날리는 거고 네, 네. 자가용 것이 없잖아요. 네. 인센티브가. 택시 같은 경우에는 승객을 상대하는 거고 일단은 좀 깨끗하게 쉽게 말해서 블루칼라냐 뭐 이런 걸 따지다 보면 화물은 일단은 물건을 실어 날리고 노동력을 제공을 해야 되잖아. 네.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편히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는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편히 앉아서 맞이하는 직업은 아닌데도 그것도 개인 택시도 굉장히 힘들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본다고. 네네. 그리고 자가용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일단 네네. 집에 지금 차들 한 대씩 다 필요한데 구태여 집에 자가용 두고 택시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부재가 없으니까 자가용 겸 영업용까지 해서 같이 겸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편리하죠. 네. 그럼 전국적으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도 전반적으로 다 상승한 건가요? 다 상승한 건 아니고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5천만 원도 안 돼요. 왜 그래요? 대수가 너무 많은 거죠. 아, 인구 비례해서 대수가 너무 많고 수익률이 안 맞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고 네.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수가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대수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예, 예. 그러면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한 5년 전에 인천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하고 현재 번호판 시세하고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그때는 5년 전 같은 경우는 한 8천만 원이 처음에 안 됐죠. 7,700, 7,800 하던 건데 지금 9,750까지 올랐으니까 1,000만 원 돈, 2천만 원 돈 거의 2천 몇백만 원이 오른 거죠. 네네. 예, 예. 많이 올랐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럼 베이비붐 은퇴하고도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하고도 굉장히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 인원들이 마땅히 제2의 직업으로 갈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한정되다 보니까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눈에 면허증이 있고 택시자격증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분들이 안심하고 시작하는 게 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택시 가격은 계속 남북값은 상승하니까 본인이 어차피 일도 하고 자가용으로도 쓰고 나중에 상승되면은 팔 때 당시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 그분들이 계속 이제 은퇴하고 이제 이런 제2의 직업이라는 시장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개인 택시 가격은 좀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면 개인 택시를 선택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개인 택시를 선택할 때 가장 조심할 거는 음주. 술 많이 드신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전에 같은 경우는 면허 정지, 며칠 전에도 내가 유튜브에서 나와서 얘기를 드렸는데, 면허 정지됐을 때는 면허권이 안 죽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면허 정지 수치만 나와도 면허권이 죽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음주를 진짜 조심해야 돼. 그리고 요즘은 그래도 블랙박스가 있어서 택시 안에 실내를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성추행 문제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게 성추행. 블랙박스가 찍힌다 그래도 항시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하나 안 되나 확인을 하셔야 돼. 만약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는 블랙박스밖에 없는데 블랙박스가 작동이 안 되면 만약에 승객이 타서 성추행을 당했다 신고하면 꼼짝없이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셔야지. 예. 최근에도 그게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더라고요. 예, 예. 손님이 또 그렇게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블랙박스 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야, 황당한 경우더라고요. 예, 예. 블랙박스가 아무리 요즘 질이 좋아졌다 그러더라도
가끔 작동되나 안 되나 확인도 해봐야 돼요. 네네. 꼭 사고 나거나 뭐 뒷일이 생겼을 때는 블랙박스가 안 되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되나 꼭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네네. 예.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개인 택시의 장단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일단 개인 택시 장점이라고 보면은, 장단점이라고 보면은, 나이 제한이 없다. 나이 제한이 없고 내가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계속 지속성이 있죠. 그리고 자가용으로 쓸 수 있다. 네. 자가용으로 쓸 수 있고, 간이과세자니까 세금이 거의 없다. 네. 예, 그렇죠. 네. 예. 단점으로는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손님을 상대해서 되니까 아무래도 손님이 타면은 건강 관리는 본인이 챙겨야 돼요. 택시 기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여러 승객분들을 태워 다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승객분으로 접촉을 하잖아. 네. 접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건강상이 안 좋은 게 많으니까 본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좀 덥잖아요. 겨울에는 춥고 환기를 시킬 수 있게 항시 문을 좀 열어 놓으셔야 돼. 안 열어놓고 하게 되면 그 공기를 같이 손님하고 같이 마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항시 어느 정도 일정 공간을 열어 놓으시라고. 겨울에도 춥다고 꽁꽁 닫아 놓으면은 손님하고 그 모든 걸 다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대표님,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예. 보통 퇴직하시고 프랜차이즈를 많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 프랜차이즈를 뭐 여기서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전에 예. 프랜차이즈 창업하고 개인 택시 구입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100% 개인 택시를 하라고 권해드려요. 제가 중기업자로서 권해드리는 게 아니고 일어날 과정을 보시면은 프랜차이즈를 하시게 되면은 온 가족이 다 고생을 해야 돼요. 네네. 가족들이 가게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 나와서 인력을 보태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외부 인력으로 충원하면은 생산성이 안 맞잖아. 이게 온 가족이 다 나와서 거기서 매달려서 하다 보면은 가족들 간에 불화도 생길 수 있고. 그게 되지만은 개인 택시는 혼자 사업이잖아요. 혼자 나와서 본인만 건강 열심히 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일정 수입을 가져다 드릴 수 있고 보장이 되잖아요. 프랜차이즈는 잘못돼가지고 그걸 접었을 때는 배상금까지 나가잖아. 배상금 나오고 보증금, 권리금, 직기가 다 날라가지만은 개인 택시는 티오 값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내가 바로 팔 수 있는 게 팔으면 바로 현금화 되니까 남바값이 살아있고 차는 내가 개인 택시 안 와도 그 차를 자가용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부활해서 자가용으로 탈 수 있으니까 큰 손실이 없다는 얘기죠. 초기에 시작했던 부대비용만 없어지는 거죠. 이제 조합 가입할 때 조합 가입비 정도. 그리고 이전할 때 수수료 그 정도만 없어지고. 그런데 개인 택시는 쉽게 말해서 뭐 9천만 원이든 1,000만 원, 1억이든 샀더라도 티오 값은 계속 오르잖아요. 오르니까 추후에 노후에 다시 내가 못했을 때 팔았을 때 어느 정도 원금이 보장된다는 얘기죠. 예. 네,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가족이 고생할 수 있고 또 개인 택시는 혼자 고생하면 좀 그렇죠. 혼자 나와서 이러면은 온 가족이 다 즐겁잖아요. 예. 보기에는 그래 보여도 혼자 고생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면 왜 대표님은 개인 용달하고 개인 택시를 다 같이 중개를 하시면서 왜 개인 용달보다 개인 택시를 권하시는 거예요? 노후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은퇴해서 오신 분들은 연령대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젊은 층은 개인 택시보다는 화물이 낫죠. 활동성이 있고 일단 체력이 뒷받침되니까 장거리도 갈 수 있고 큰 차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화물이 맞는 거고 젊은 층들도 화물을 하시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접어들면은 그때는 손쉽게 갈아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장단점이 있죠. 예. 근데 개인 택시를 하려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게 넘버 값이 보통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1억 가까이 하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뭐 2억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평상시 현직에 있을 때 좀 돈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한테 개인 택시를 사가신 분도 그분은 아예 딱 노후 생활을 나는 개인 택시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적금을 들어놓으셔가지고 적금 타가지고 그분은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분도 있구나. 내가 그걸 봤어요. 예. 인천에서 뭐 개인 택시 하려고 하면 뭐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예, 전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한은행도 전 지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추홀 구청 안에 있는 신한은행하고 그 계산동에 있는 그 신한은행 계산동 복개천이라고 교대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
시장 입구에 신한은행이 있거든요. 그 두 군데서밖에 안 해요. 두 군데 가서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가셔가지고 내가 개인 택시를 사서 하려고 그러는데 내 신용으로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드려요. 최고는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인데 이 5천만 원을 융자를 받으면은 이거 차에 따라 담보 설정하는 게 아니고 신용이에요. 말 그대로 신용 대출을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용이 좋은 사람은 거의 다 5천만 원이 나와요. 근데 5천만 원 갚으려고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5년 동안 네.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해서 분할 상환하는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직에서 돈을 좀 준비해 나와야 되는 게 나와서 대출 받아버리면 그 대출금 갚으려다가 진짜 일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저번 며칠 전에는 그 아버지 거를 아들이 네. 어떻게 보면 증여인데 이건 개인 택시는 증여라고 안 하고 매매로 봐요. 네, 네. 아버지 걸 아들이 인수받아서 하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셔가지고 아들한테 자연스럽게 이제 물려주더라고. 물려주는데 저희가 이전을 대행해가지고 지금 구청에 접수 중인데 아버지는 미래에 남아가지고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아들한테 이제 주는데 아들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잘 적응을 못 했나 봐요. 그래갖고 아버지 눈에는 거슬렸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차라리 아빠 거 이거 개인 택시 줄 테니까 이걸 해봐라 해서 하는데 아들은 싱글벙글인데 아버지는 아들한테 주면서도 굉장히 심부를 거시더라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걸 아들한테 주나 해서 그런가 보더라고. 네. 예.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예, 계속 예. 일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내가 한번 72살인가 되신 할머니가 사가지고 하셨다는 분 있죠. 그분도 큰아들한테 이제 물려주려고 준비를 하셔. 네네. 본인이 하다 보니까 큰아들이 덤프 트럭을 했는데 덤프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이도 드시고 그러니까 그분도 자연스럽게 이제 큰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준비를 하고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일단은 자격 조건이 되면은 가능하니까 교육까지 다 받으셨더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오세요. 오시면은 아드님 모시고 오면은 아드님 앞으로 명의 변경 해드리니까 오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 과정에서 사고가 좀 났나 봐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가 해결이 안 돼갖고 지금 큰아들한테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네. 결국 베이비붐 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은퇴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 중에서 전문 기술이 없는 분들이 개인 택시 시장으로 많이 진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예.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진짜 퇴직하고 제 2의 직업으로서는 개인 택시가 저는 최고라고 봐요. 네네. 일단은 남한테 구애 안 받고 본인만 열심히 하면은 일단은 현금이 들어오잖아. 현금이 외상도 없어 이건. 현금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본인만 건강하면은 정년도 보장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좋은 직업이 없죠 뭐. 네. 예, 예. 최근 개인 택시 구매하시는 분들이 전에 하던 직업이 뭐 공직이나 회사원이나 은행원 뭐 이 중에 어떤 분들이 많으세요? 경찰 계통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와요. 아. 경찰 계통에 있어가지고 이제 정년에 밀려갖고 경감 정도 돼서 이제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분들이 오시면은 공직에서 오시는 분들의 주류가 한 80%가 경찰관. 일단은 그 택시 기사들하고 그동안 많이 대면들을 했잖아요. 네. 그 과정들을 많이 아니까 준비들을 미리 잘 하시더라고. 잘 해가지고 관두시고 나오서 바로 시작들을 하시더라고. 예, 예. 며칠 전에도 한 분 오셔가지고 저희가 팔았는데 그분도 준비를 잘 하셨더라고. 네네. 예, 예. 그러면 일반 회사원이나 뭐 다른 분야에 있던 분들은 좀 진입을 많이 안 하는 편인가요? 많이 생각을 하죠. 네.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정보를 더 많이 찾아보고 네. 그렇게 오시는 거죠. 네. 예, 예. 그리고 공직에 계시던 분들은 미리 이제 생각을 해놓은 거 같고. 예, 예. 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개인 택시 시장에 진입한다는 게 좀 바람직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인천 개인 택시 가격도 계속 상승세네요. 상승세고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면 전문 기술이 없는 분들은 아마 또 제2의 직업을 개인 택시 쪽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그래서 개인 택시 시세라든지 개인 택시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도 영상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호화제는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입니다.